저는 ICT 본부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김헌웅이라고 합니다. 훌륭하신 개발자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어요. 키메이커, 열쇠를 만드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앱으로 만드는 열쇠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앱 개발, 모바일 개발자는 아니에요. 모바일 개발자는 아니고 저는 예전에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 지금은 시스템 설계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제가 만든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겪었던 혹은 저희가 함께 겪었던 그런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열쇠 만들기에 대한 고민거리들, 이슈거리들, 어떤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소개입니다. 간단히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의 도메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도메인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들을 도메인 날리지나 아니면은 용어 정의를 통해서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를 서비스 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이슈들, 그걸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 가면서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좀 진부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품은 없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넣나요? 굉장히 심플하게 넣을 수 있죠. 굉장히 미학적이에요.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닫으면 돼요.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도 업무 도메인 혹은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메인마다 좀 달라요. 이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코끼리를 미분해서 넣고 냉장고에서 적분을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폭력배의 보스나 아니면은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넣을까요? 조직 보스는 오른팔 시키고요. 그 교수님은 대학원생 시킨대요. 내일까지 넣어놓으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넣나요? 이렇게 넣나요? 코끼리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인헤리턴스 시켜요. 그럼 해제 관계가 되겠죠. 뭐 굳이 OOP 코드로 만들면 인스턴스 만들고 저렇게 풋 하면 되나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 전작가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코끼리를 로우 패스 필터에 통과를 시킨대요. 그러면 센 발음이 다 없어져요. 고길이가 되거든요. 고길이를 다시 서큘러 라이트 시프트를 시켜요. 그럼 끝에 리자는 남고 나머지는 기랑 고는 다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죠. 그럼 리고기가 된대요. 이거를 증폭률 5짜리 앰프에 넣고 통과를 시키면 앞에 5가 붙어요. 이렇게 오리고기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래서 얘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희는 차문을 열어야 돼요. 차문을 어떻게 여나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죠. 키를 넣고 차가 잠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나요? 이렇게 따는 방법이 꽤 복잡해요. 뭐 이거를 다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차가 잠겼으면 차를 부시던가 아니면은 차를 따줄 수 있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라. 뭐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전통적인 옛날에 차문을 여는 방식이었다면 우리 지금 이제는 어떻게 열어요? 모바일 개발자분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열어요. 이것도 굉장히 미학적이죠.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앱을 실행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휴대폰 도어 캐치에 갖다 대면 차문이 열리죠. 이런 경험들은 지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 차 안에는 이 차량을 휴대폰과 통신해서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단말기는 당연히
휴대폰과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캔 신호라는 것도 있고, 통신하는 정보는 뭐 암호화가 돼야 되고, 키 관리도 해야 되고, 복호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단말 관점이라고 본다면 앱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앱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서비스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거 약관 동의도 받아야 돼요. 개발 환경도 있어야 돼요. 앱의 품질도 거쳐야 돼요. 스토어에 등록도 해야 돼요.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API도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싱 다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서버도 할 일이 많죠. 서버는 그래 어떤 차량 앱이 통신을 할 거야. 차종과 차량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앱으로든 문을 열 수 있게 만들면 안 돼요. 권한 관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서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열었는지 언제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다 제어하는 이력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수많은 이 피와 땀과 고생들이 엮여야지만 차문을 열 수 있는 거고, 그걸 고객들은 굉장히 편하게 휴대폰 하나로 굉장히 미학적으로 열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일단 앞으로 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좀 밑밥을 깐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중에 4개 이상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이게 단어가 좀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슈, 오도미터, 캔데이터, HEV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뭐 BLE 이런 것들 당연히 앱 개발자분들 아실 거고, 이렇게 그 저희 쪽 도메인에서 쓰는 용어들이 특이한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좀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꼭 필요한 애들만 좀 다음 장에서 데피니션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이시는 얘가 이제 단말이라는 애예요. 차 안에 들어가는 애고요. 얘는 유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와도 통신을 할 수 있고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휴대폰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크게 저희는 이거를 차량 출고 전에 차 만들 때 달아서 내보내는 BM 단말, 그러니까 비포 마켓이란 뜻인데요. 그런 단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차량이 출고하고 나서 장착하는 애프터 마켓, AM 단말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단말은 이런 차량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조그마한 박스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제가 제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제에 맞게 키메이킹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차량의 문 잠금, 열고, 뭐 경적 누르고, 비상등 누르고 이런 것들의 행위를 저희는 제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은 캔인데요. 캔은 그냥 별건 아니고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번에 나오는 ECU라는 게 있고요. ECU는 뭐냐면 어떤 일종의 제어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핸들을 돌린 신호들을 캔으로 보내주는 그런 전자제어 장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로 ECU가 있고, 악셀을 밟을 때도 ECU가 있고, ECU가 차 안에는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보내는 신호가 흘러다니는 네트워크 채널을 우리가 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캔에서 흘러다니는 신호들을 결국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말이라는 애가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걸 서버로도 보내기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에서 문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단말이 그 신호를 받아서 캔으로 보내서 ECU를 동작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는 이제 vehicle이라는 말을 저희는 거의 그냥 자동차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키메이커는 뒷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쇠를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슈라고 쓰는 단어들은 앞으로는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필요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키메이커에 대한 정의예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2003년 정도에 개봉했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 보스가 있어요. 아키텍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 결국 얘도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고 이 매트릭스라는 세상을 만든 가상의 세상을 만든 창조주쯤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끝까지 찾아가서 얘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서 막히고 그쪽 세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막히고 이런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 그 사진에 보이는 사람인 키메이커라는 게 등장을 해요. 보통 우리가 키메이커라고 하면 그냥 감성적 의미로 봤을 때는 뭔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 정도로 다들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맞는데 정말 열쇠 만드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문을 열어줘요. 다만 이제 여기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키메이커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기 위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적합한 열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열쇠를 찾는 게 아니라 맞는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고요. 제가 계속 키메이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우리 쪽에서 디지털 키를 만들고 모바일 키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키를 만들어요. 저희도 키메이커예요. 서비스 안에서 키를 만들고 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만든 키를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개념 구조도예요. 당연히 모바일 앱에서 키를 만들고요. 이 모바일 앱에서의 만들어진 키는 맨 좌측에 보이시는 단말과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겠죠. 단순히 블루투스만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가운데에 서버 시스템이 있어요. 서버 시스템이 있어서 서버로도 당연히 차량 제어를 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 그림은 뒤에서도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단말이 아까 제가 모든 그 캔 신호를 받아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허브라는 애가 서비스 그 단말 수많은 차량들의 캔 신호를 수집을 하고 걔를 다 브로커링해요. 브로커링을 해서 얘를 노에스QL에 저장을 하면 걔를 결국 서버에서 써먹고 그게 또 모바일 앱과 통신을 하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코딩으로 모바일 앱으로 키를 만들고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는 가능한 형태이고요. 또한 이 모바일 키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 키든 실물 키들 가지고 있으면 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바로바로 건네줘야 되는 상황들이 서비스에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위블비즈라는 기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관공서나 기업에서 낮에 업무용으로 회사 차들을 써요. 근데 그거를 저녁에는 사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그 서비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녁에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 쓰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카쉐어를 할 수 있는 컨셉의 서비스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계속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막 30분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실물 스마트 키를 주고받고 해서는 절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키를 만들어서 이 키를 누구에게든 그 시간에 맞게 신속하게 공유를 해줘야 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서비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 시승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고객들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좀 경험을 해보고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승차감은 어떤지
뭐 안에 뭐 시트 가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거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컨셉의 서비스가 비대면 시승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승을 하러 가게 되면 카 마스터라는 분들이 옆에 붙어서 시승 동의서도 작성해야 되고 면허증 확인도 해야 되고 이분 운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봐야 되고 자동차 안내도 해야 되고 키도 건네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승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 분들이 다 모바일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본인 인증 그냥 하면 되고요. 면허 인증도 하면 돼요. 그냥 모바일 앱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기능들로. 그리고 당연히 얘는 디지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가능하겠죠. 뭐 차량 반납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 카 마스터나 사람의 개입 없이 비대면으로 이 차량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용어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구조,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생겼던 이슈들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일어나라입니다. 이 그림을 캡처를 했는데 이거 내부 저희 조직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웹툰인데, 그죠? 맞죠?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없습니다. 네. 이슈가 뭐냐면요, 버튼을 눌렀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자동차 이 클러스터, 저희는 클러스터라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경고등이에요. 보조 배터리는 주로 이제 차량에 시동을 걸 때 사용되는 배터리죠. 12V 배터리. 차를 오랫동안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얘가 방전이 돼요. 그럼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SOS를 불러야 되죠. 이 차량 단말이라는 게 그래요. 차량 단말이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안 돼요.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안 되니까 단말을 불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냥 재운단 말이에요. 전원을 끄는 건 아니고 그냥 재워요. 재우고 우리는 일어나라 라고 신호를 사전에 주는 거죠. 그럼 얘가 근데 좀 게을러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15초가 걸리기도 하고 뭐 맥스 1분이 걸리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1초 이내에 문이 안 열리면 일단 이제 극대노하기 시작하죠. 그건 이제 우리 키메이커들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말이 깨어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배터리는 방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말을 계속 재워놓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문제의 해결은 휴리스틱한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사용자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죠. 보통은 앱을 열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켜고 앱을 열고 스마트폰 제어를, 그러니까 차량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드를 올려요. 카드를 올려서 거기에 버튼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씬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켰을 때 자, 깨우는 신호 한 번, 혹은 페어링 한 번. 그래서 얘가 걸어가는 시간 좀 계산해서, 뭐 보통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8m에서 10m 사이잖아요. 그 시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카드 올릴 때 한 번. 그래서 그래도 안 붙는다 그러면은 리트라이 3번.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경험상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현재는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근데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건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휴게소의 추억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EV6 끌고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휴게소에서 차문이 잠겼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작년 8월이었는데 제가 4시간 반 동안 땡볕에 서 있었어요. 차량 충전기 딱 꽂았는데 그때부터 차문이 안 열리는 거였어요. 뭐 그랬던 이슈가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인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 앱이나 단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버 쪽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데이터들이 모이는 허브에서 문제가 발단이 돼서 결국은 서버 접속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서버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차량 제어는 BLE로 하잖아요. 왜 BLE는 동작하지 않았나요? 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개발을 그렇게 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서버와 앱과 단말과의 그런 페어링을 위한, 차량 제어를 위한 개념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사실 우측 하단의 파란색 쪽이 이제 앱과 단말 간에 통신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이 통신만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보안상의 이슈로 가급적이면 키를 서버나 앱에 저장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키 매니저를 통해서 받아오는 구조예요. 그러려면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휴대폰이. 그리고 페어링은 거리가 멀어지면 끊어지고 가까워지면 다시 리페어링을 시도하는데, 리페어링을 할 때마다 BLE 통신에 필요한 암버코어 키를 서버에서 받아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서버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동작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다음번에는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아직은 미해결 과제이고, 결국 서버 통신 없이 이 암버코어 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결국은 얘가 순수하게 휴대폰과 단말 간에만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블루투스도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블루투스 너마저인데요. 이 원격 제어라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8m에서 10m 사이에서 페어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위블비즈나 비대면시스 설명하면서 디지털 키가 계속 순식간에 30분 단위로든 누구에게든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데, 페어링이 이슈인 거예요. 페어링은 한번 잡아놓고 그 거리 안에 있으면 딴 사람이 못 잡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그 BLE 가트라는, 그러니까 제네릭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쨌든 뭐 우리 단말이죠. 단말, 그러니까 가트 서버라고 할게요. 단말은 계속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폰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구조이고, 폰이 이제 스캔해서 페어링하고 스캔해서 페어링하고 이런 구조인데, 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노트북에 마우스 페어링하는 거나 휴대폰에 이어폰 페어링하는 거랑 다르게 지속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BLE 가트를 활용을 하면 아주 잠깐 붙었다 끊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페어링 기법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문을 열어줘 라는 건 결국 짧게 한번 탁 신호만 주고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페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붙었다 끊었다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한 이제 디지털 키 관련해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거는 예전 2019년 정도의 기사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최신형 소나타에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저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밖에 안 돼요. 애플하고는 합의와 협의가 안 됐어요. 애플이 NFC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키가 개발이 됐었죠. 이건 2022년 자료입니다. 디지털 키 2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iOS랑도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GV60부터 아마 들어갔었을 겁니다.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키를 공유를 하려면 같은 제조사 스마트폰끼리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키를 공유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아이폰인데 내 여자친구가 안드로이드 폰이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키 자체를 단말 제조, 그러니까 휴대폰 제조사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애플이랑 구글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구글은 아니죠. 구글인 경우도 있지만 뭐 휴대폰을 만드는 거, 삼성이든 화웨이든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제조사 간에는 공유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생겼어요.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 CCC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유가 아닌 어디 한 곳에 서버에 넣어놓고 원할 때마다 공유를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게 생겼고요. 여기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벤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도 있고, 삼성, 애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요 키 공유에 대한 메커니즘 잠깐 말씀드리면, 얘를 우리는 SBOD라고 불러요. 서버 베이스드 오너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SBOD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있고 차량 소유자가 뭐 렌탈 서비스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유를 해주고 싶으면 공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공유 세션이 만들어져서 디지털 키가 생성이 되고, 이게 결국은 자동차 쪽 OEM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자동차 쪽 서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쪽 서버에서는 그 키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휴대폰 제조사의 키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그다음에 차량 제조사도 아닌 어떤 특정 공간에 특정 서버에 저장이 되는 구조. 이게 되게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얘는 지금 설계가 돼서 그냥 개발 중인 거예요. 아직도.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이건 되게 지금 의미 없는 스피너예요. 이렇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린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그림이에요. 가운데 있는 그림들은 기본적인 서버인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는 비대면 시승 서비스에 아까의 이슈들을 해결한 버전으로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슈가 뭐였죠? 서버 통신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차량 공유를 할 때 페어링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한 버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재밌겠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아, 재밌다고 해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 키 제어를 위해서는 브링앤티라는 M사의 제품을 좀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얘가 반응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얘를 쓰기로 해서 했고, 또한 얘와 앱 간의 통신은 BLE 가트를 이용을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단말은 차량의 상태 정보들을 다 수집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단말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BM 단말이라고 부르고 있는 별도의 원래 차량 출고 시 장착하고 있는 단말들을 이용을 해서 수집하는 형태로 파일럿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 잠깐 비대면 시승 서비스 체험 씬을 좀 넣어봤는데 요거 빠르게 지금 진행할게요. 여긴 제네시스 강남이고요. 저희가 일단 차량 예약을 해요. 다 웹을 통해서 하죠. 차를 골라요.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비대면 시승 장소로 갑니다. 가서 비대면 시승존을 찾아요. 차가 있네요. 이제 여기서 핵심인데 무조건 휴대폰만 가지고 하는 거죠. 디지털 키 발급을 받아요.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요. 면허 인증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요. 약관 동의하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키예요. 문 열림, 문 잠김, 반납하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시승 체험을 하시면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가면 차 있고요. 그 안에 설명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내비게이션에서는 내가 시승할 수 있는 코스들이 A 코스, B 코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가면은 뭐 물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시승을 하시면 되고 결국 이렇게 시승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만족을 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이런 식의 고객에게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한 차량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서버 통신 없는 동작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 BLE가 이용해서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디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신속한 그 키 인식을 위해서 이번에는 상용 솔루션을 가지고 파일럿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이네요. 지금 제가 뭐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미흡 하나마 여러분들께 좀 저희 하는 서비스 하는 일들 어떤 고민인지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보이는 부분이 요 정도고 사실 밑에는 훨씬 더 힘들고 그렇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예, 이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막 그런 분들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